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전략 강좌라기보다는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라디오처럼 들으려고 뭐 운전할 때나 잘 때나 들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는 거고, 그럼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게 화면이 그 코파일럿이 저기 요약을 해줬어요. 요약을 해달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적인 거, 차트는 사실 너무 많고 책도 많고 유튜브 강좌도 많고 사실 차트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물론 제가 뭐 성공한 트레이서는 아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신법적인 부분을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영상이 올라가봤자 보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고요. 봐봤자 아마 한두 명 볼 것 같은데 그 한두 명마저도 아마 사실 뭐 이런 목소리나 발음이나 음질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준비된 장비들이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헤드셋이랑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문서인데 문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우스를 그 다니는 애들을 부자 말렸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대부분 카지노나 노름판에 가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을 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 얻는 거라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고 단어로 포장된 주식시장이든 뭐든 금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이 노름판에서 힘들게 번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돈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깊게 공부도 안 해보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투기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업도 남들이 하는 것을 하면은 많이 못 벌어요. 그죠? 근데 뭐 반대로 그 반대는 항상 대박이 납니다. 뭐 항상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20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이라는 그런 장르 자체가, 오락이라는 장르 자체가 뭐 기동전사 건담이나 에반게리온, 뭐 나루토나 이런 유명한 만화들 있죠. 이런 만화에 나오는 로봇 역시 구매력 없는 10대들의 문화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게임 회사는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되었고, 건담이나 드래곤볼의 월드 개런티 역시 매년 수천억, 그래서 수조 원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주력 소비층이 돈 없는 어린아이들에서 30, 40대 직장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식, 뭐 금융시장은 바로 이런 롱텀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처럼 정치인의 자식이어서 유복하게 자라고 금전적인 문제로 삶이 쫓기는 일이 없는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설프게 공부하고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워렌 버핏 흉내를 내다가 IT 버블의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여 20년 동안 본전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죠. 일반적으로 저축을 하듯 일정 수준 자금이 모이면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환경 자체를 가지지 못해요. 대부분은 급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나 386 세대, 4, 50대 세대 이런 세대들처럼 국가 자체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시기를 만나는 행운이 없는 이상 워렌 버핏이나 펀드들처럼 안정적으로 롱텀으로 시장을 바라보기가 불리하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소득이 8, 90년대처럼 스피드하게 오르지도 않으며 앞으로 절대 그렇게 오르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에 스스로 노출시키고 시드머니를 빠르게 분리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태초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도 사실은 유대인 천민 출신이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잡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금융 가문이죠. 근데 이런 가문들도 사실 초창기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불리기 위한 뻥튀기식의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마 화폐전쟁 소농빙의 화폐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윳돈으로 100만원, 1000만원을 들고 몇 년 기다려서 주식이 2배 올라봐야 200만원,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르겠죠. 오르지만 그 퍼센트를 다 먹는다 해도 결코 금전적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묶인 돈이 되는 것을 생각 못하고 단순히 몇 배 수익이 났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0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뛸 때, 지금은 분할했지만 분명히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따라해서 그대로 흉내냈다고 합시다. 그럼 재산이 2배로 늘어야 맞죠. 근데 뭐 투자를 누가 전 자산으로 합니까? 사실 그게 100만원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서 몇 년을 기다려봐야 끼케야 170만원을 버는 거죠. 뭐 차익 실현식 세금을 좀 내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다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있죠? 구글 이런 미국 대기업들, 뭐 분석가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00억 이상의 현금 자산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 고객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게는 수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 몇천억씩 자금을 운용을 맡기는 소수 큰 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늘 네이버 증권 관련된 기사가 뜨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영 동떨어진 이야기가 게시되는 거죠. 이들은 레버리지나 옵션, 스프레드 등의 다양한 거래 전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읽히게끔 글을 쓰지 않아요. 어렵게 쓴다는 겁니다. 어렵게. 저희가 뭐 경제 기사나 금융 기사를 보면 아시죠?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어 놨고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이렇게 기사를 낸다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근데 이런 것도 뭐 공부하기 싫고 귀찮은데 돈은 굴려야겠고 이런 고민을 하는 현금 부자들이 타겟인 거죠. 당연히 이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정보력 좋은 기관들에게서 돈을 맡겨서 단기간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돈을 불려 나갑니다. 1000억을 맡겨도 1년에 5%에서 10%만 벌어도 1년에 50억, 100억입니다. 그렇게 매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구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바로 공모펀드니 헤지펀드니 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은 누구의 돈을 훔치는 것입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타깃이 분명합니다. 개미가 맞아요. 해외에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동성 공급책 등으로 인해서 돈을 푸는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코스피가 지금 4,700, 4,600인데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1억을 넣어서 2억이 됐다. 근데 이게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달러도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본전인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타겟은 언제나 개미들이죠. 이런 통제를 하기 위해 24시간 개방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 호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미들을 묶어놓고 기득권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해외 선물은 달라요. 모든 것이 한국 주식시장과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선물도 알고스라고 하는 그 진짜 초에 몇십 번씩 매매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이 수수료도 없이 쌌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건 기관이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은
지구 어디서든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세력들 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제 기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을 조작할 수 없고 순리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매 순간 일어나는 이유는 그 매분, 매 초마다 상승으로 보는 사람과 하락으로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강의라기보다는 이걸 듣는 이 시청자들은 이제 두 방향 중에서 이제 이긴 세력에 베팅을 해서 패배한 세력의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 시장과 이동성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시장은 투기적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투기적 매력이 지금 좋아요. 예, 장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기고 싶어 하는지 의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차차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린 뒤에 포지션을 쥐고 있으면 그때부터 스스로에 대한 확신 거의 신념 수준의 강인한 컨피던스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 빅쇼트에 보면 그 주인공이 초 포지션을 잡아놓고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드럼을 막 미친 듯이 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그것도 전략인 거죠. 뭐 이런 어쨌든 확신이 필요한데 방향성에 있어서 모멘텀, 동력, 힘 같은 것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 똑같은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설령 본인이 예측을 정확히 했어도 알 수 없는 차트를 그리다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그런 시장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끼고 거래하는 매매인 만큼 롱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 선물도 그렇고 한 3개월 정도 포지션을 물고 있는 것도 장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건담 플레이 스테이션의 주력 고객층이 10대에서 30, 40대로 이동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 안에 거래의 성공 여부가 결정나는 거죠. 돈 버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뭐 그게 어떤 거든 엄청난 기간 뭐 운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엄청난 투자 육체적 고통 그리고 심적인 고통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죠. 뽀로로 제작자나 뭐 게임 제작자나 뭐 십수년 전에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갈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끝없이 부르짖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성공에 넣은 자들입니다. 힘든 길이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그나마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과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을 남기기라도 하지 운동선수는 사실은 훈련을 하다가 부상이 크게 났다 이러면은 그 십수년간 훈련해왔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선물옵션 트레이딩은 사지 멀쩡하고 정신만 멀쩡하다면 설령 4, 5년간 죽어라 읽고 있어도 단 몇 개월 아니 며칠 만에 한 번에 복구하고 그 이상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과 정말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나름 확신을 가진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처음 3년간은 계속 돈을 끌어나가고 빚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계속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제대로 돈을 벌죠. 사업도. 다만 이제 이렇게 번 돈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조차 트레이딩과 사업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선물을 시작으로 더 큰 세상에서 거래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제가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성공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거가 있어요. 사실 느끼는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고 어쨌든 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나 방법, 정보 취득 등은 몸에 금방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참을성이자 멘탈이라 신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사실 그다지 막 참을성이 강한 동물은 아니에요. 인내심이 강한 동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멘탈이 강해져도 거기입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멘탈의 수준을 맞는 금액을 베팅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더 큰 베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죠. 웃기는 이야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유명한 큰손들 중에서 터무니없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산 차가 벤츠인데 벤츠를 사고 나서 몇 달 동안 크게 손실을 보니 그 차가 재수가 없으므로 팔았더니 수개월 만에 다시 복구했다는 둥 뭐 이런 썰이라기보다는 뭐 괴담 같은 전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뭐 그런 게 뭐 없다라기보다는 아직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컴퓨터 앞에서 카지노에서 사용하던 칩을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집중이 잘 되거나 멘탈이 안 깨지는 게 아닌가 하고 몇몇 실험을 좀 해보았으나 미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영역은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강좌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좌라고 안 할게요. 이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을 주거나 멘탈을 바로잡게 해주는 어떤 물건 혹은 사진, 행위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명상이 있죠. 잡생각을 떨쳐내주는 이런 명상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30분간 정자세로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도 있어요. 저기 국내 선물 트레이더인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은 복싱을 하러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꽤 효과적이라 하는데 여기 뭐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은 본인만의 어떤 루틴이라는 게 축구 선수들 보면 뭐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거를 듣게 된다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루틴이나 징크스나 뭔가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저는 신법입니다. 신법. 이 멘탈이 강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영역과 원하는 일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집이 센 것과 자존심이 센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언어로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나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예측이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그대로 물려서 들고 가는 경우와 냉철하게 자르는 경우가 그런 거죠. 스스로 옳다고 끝까지 이게 뭐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전적으로 시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가격 레인지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내가 버틸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됩니다. 가령 이제 상승으로 예측을 하여 매수를 할 때 어떠한 안정장치도 없이 그냥 매수 포지션만 달랑 잡고 있는 경우 막 시장이 흔들리면은 막 심장이 뛰고 괴로운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10년차나 20년차나 사실 사람이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노련한 트레이더는 롱 포지션을 취함과 동시에 가격에 상관없이 급락할 수 있는 외곽의 풋옵션을 구입해둡니다. 옵션 만기일도 넉넉하다면 몇 주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는 ES 매수 상태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하락에 대비해서 채권을 매수해놓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스탑 걸어놓는 거. 지금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해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랑 시장이 반대로 갔을 때의 그 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한 개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불안하여 취하게 되는 다양한 잡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례 등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돈을 따고 이러면서 본인의 마음이 진정되는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게 유리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성향인지는 뭐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뭐 쓸모없는 시도나 삽질을 하지 않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영상의 의미예요. 땀과 노력, 열정, 성실 좋은 단어지만 그것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못 먹고 맞아가며 매일매일 노동하는 흑인 노예들
흑인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 서민들은 무조건 백만장자나 천만장자가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일만 하고 건강만 해치다 죽습니다. 선진국의 현대인들도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 보면 흑인 노동자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똑같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북한 주민이라면 이 강좌를 이 유튜브를 접할 기조차 없었을 거죠. 아니 기초교육이 없으니 설령 접한다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초 상식이 없으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한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이걸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심적인 어떤 그 마인드 세팅은 분명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건가? 굉장히 기초적인 거죠. 왜 트레이딩이란 게 뭐야? 왜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 거는 투기꾼이죠. 시장에서 세력의 돈을 가져와야 되는 투기꾼입니다. 1, 2년차 입문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기꾼이지 노름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이제 종종 농담 삼아서 트레이딩이나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을 도박꾼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이런 차트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노름꾼이 되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포커를 칠 때도 그렇고 뭐 기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플레이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죠. 즉 처음에 초심을 잡고 확률 높은 카드로 플레이하기 위해 열심히 죽고 죽어서 좋은 카드를 잘 기다려요. 포커를 예를 들면 그런데 100만원으로 시작한 플레이가 2시간 만에 7, 800만원 정도로 커져 있으면은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 살짝 확률이 낮은 카드로도 진입을 해보고 블러핑도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강좌에서 언급했던 단순히 돈을 잃을 때 멘탈이 나가서 오버 트레이딩 하는 것만이 멘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정반대로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 있는 자본금이 우리의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돈을 따는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따는 경우보다는 잃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단계에서의 훈련이 지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포커 플레이어들이 초보자가 이제 뭐 운 좋게 초반에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으면은 속으로 안심해요. 잘 치는 사람에게 칩이 몰리면은 따기 매우 힘들어지지만 초보자에게 칩이 물리면 그 칩은 쉽게 다시 시장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사실 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그놈이 그놈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은 도박꾼이랑 투기꾼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여러 다양한 시장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가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며 과거 가격의 역사적인 움직임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급락과 급등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입할 때는 최대한 유리하고 안전하게 포지션을 잡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박꾼과 저희 같은 투기꾼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인 거죠. 뭐 트레이더라는 게 뭔가 폼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아침에 대박을 쳐서 멋지게 뭐 계좌 인증을 한다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도 아무 생각 없이 매도해서 하루에 뭐 돈 남들 월급만큼 번다든지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카지노를 상대로 블랙잭이나 바카라를 할 때 카지노에서는 플레이어에게
VIP급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애를 써요. 이런 이유가 이제 노름꾼, 도박꾼들의 상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라스베이거스에는 어느 정도 라스베이거스나 뭐 마카오나 이제 해외 카지노를 가보면 어느 정도 돈을 잃었거나 큰 돈을 따거나 하면은 사실 대우를 엄청나게 해줘요. 뭐 차도 대여해주고 뭐 발렛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호텔도 잡아줘요. 호텔도 공짜로 티켓도 주고 조식도 무료로 주고 합니다. 밥도 공짜고 다 무료야. 다 해줘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투기꾼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오로지 자신의 돈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죠. 도박꾼이 원하는 뭐 페라리를 끌고 멋진 요트를 타서 뭐 요트에서 여자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허망 같은 이상한 족 같은 소리는 이런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돈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를 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게 대부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를 다 까먹고 있어요. 굳이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 어째서 이 강좌를 보고 있는가? 뭐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너무 명백하다. 큰 돈을 벌어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물 거래를 어느 정도 몇 번 해보고 이렇게 부러져 보고 깡통도 차보고 하면은 큰 돈을 벌어보자, 큰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건 없어요. 본전만 찾자라는 단어가 남게 됩니다. 어쨌든 작은 반등을 노리게 되는데 단타나고 오늘은 조금씩 벌다 조금씩 벌어서 복구하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리스크에 노출시킵니까? 시드가 내가 진짜 많은 거 아닌 이상 최초의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막말로 선물 시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땡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시드가 작거나 더 큰 돈을 벌고 싶거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존만한 양봉, 존만한 반등 먹으려고 큰 리스크를 노출시키다니 내 자금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큰 리스크를 거는 이유 오로지 그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자본이 증식하는 속도보다 나의 자산이 더 빠르게 불려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가끔씩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진입해서 절대로 잃지 않게끔 스톱 또는 스톱을 걸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 엄청난 갭을 얻어갈 때 또는 엄청나게 상승해 있거나 엄청나게 하락해 있을 때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고 있지만 포지션을 쥐고 있는 동안에 흔들리지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잠잠하다가도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 역시 시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쳐서 한번 제대로 엮이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빔이 있죠. 붓다빔부터 코로나빔, 10월 10일에 뭐 무슨 빔이었죠? FTX빔, 무나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 내 재산이 다 날아가요. 아무리 저배를 잡았다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더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작으면 한 번 정도는 두 배 롱까지 청산시키는 그런 이벤트성 변동성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 시장, 마켓이라는 거는 언제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프로 트레이더든 입문자들이든 결국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레벨부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누가 승자인가? 너무 쉬운 질문이죠. 누가 승자인가? 돈 버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차트가 어쨌든 뭐 매매법이 어쨌든 내가 뭘 했든 돈을 버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개인이 스캘핑이나 단타로 승부를 본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일부 기관 트레이더들이나 뭐 스캘핑 또는 단타의 생산이 있죠. 개인이 어떤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거래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다 보면 1년 동안의 수수료로만 빠지는 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될 거예요. 특히나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계약으로만 단타를 운영해도 하루에 수십만 원씩 수수료가 나가고 계약 수가 5개, 10개씩 커질수록 내 수수료도 5배, 10배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10계약 정도로 단타를 운영한다면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따라서 그 수수료만 거의 내지 않는 환경이라면 모를까. 단타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스타일마다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각자 잘하는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타는 안 맞더라고요. 잘뭐 그러니까 뭐 다 안 맞더라고. 이 수수료도 좀 그렇고 못 하겠더라고. 결국 남은 방법은 가장 유명한 이제 추세 추종 매매죠. 이런 거를 추세를 따라서 거래하는 방법뿐입니다. 승자가 되는 길은 오직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하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뭐 각자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추세 추종 매매가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결국 답은 예. 단타보다는 추세 추종 매매가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추세 추종 매매가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추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 이는 시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의 멘탈,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 결과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이유도 바로 예측을 잘해놓고 돈을 따고 있으면서도 버티지 못해서예요. 버티지 못해서. 즉 크게 벌지 못해서예요.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선물은 1년에 4번 만기냅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예측을 하여 1년 내내 포지션을 물고 있을 생각을 하고 저점을 찾는다면 과연 매일매일 그 매수 타이밍을 찾아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포지션을 6개월에서 9개월씩 붙들고 있을 생각을 하고 매매 계획을 짰다면 애초에 매매하는 날짜가 1년에 몇 번 없을 겁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선물 옵션 하다가 망가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99.9%가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코인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요. 롤오버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모르겠는데 보통 3개월 단위로 이제 만기가 되는 선물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 즉 9월분 ES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9월 만기가 오기 전 적당히 차올랐을 때 청산하고 곧바로 12월물로 그냥 그대로 재매수 하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좀 차올랐을 때 청산했다가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지만 뭐 이런 행동을 하다가 틸트가 오거나 오버 트레이딩로 이어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요약하게 보자면 전략의 기초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추세가 만들어져서 진행 중인 시장을 골라서 참여합시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나름 정황적 분석을 통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싶은 시장에 참여합니다.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고 그 방향에 맞게 거래를 합시다. 그래서 정황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경험치에 의한 정황적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수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달리 뭐 시장에 오래 참여하고 있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뭐 한국 주식 시장의 매도 타임이다. 뭐 이런 경험상의 어떠한 그 데이터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는 거죠. 차트 분석이나 실업률, GDP 그 지표 따위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그런 데이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장 참여자들 중 큰 손들이 늘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매매를 늘 해왔던 결과들에 대한 경험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모니터링과 리서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를 하겠다는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진입 타이밍은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횡보 동안에 갇혀있던 가격이 박스권에서 이탈하는 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때도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4, 4일 정도는 지켜보고 반등이 나와서 좋은 자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여유 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진입은 거의 너무 빨리 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많으시죠? 내가 여기서 갈 것 같아서 샀는데 한 2, 3% 정도 내려가서 올라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고 샀으면 2, 3%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세 확인 후 진입 전략을 세울 때는 아예 3, 4일을 기다린다는 것을 계획을 넣어 그런 계획, 그러니까 3, 4일 기다리는 것을 계획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아마 또 사실 근데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라 정확적 분석이라 이게 말로 하기가 좀 복잡한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번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진입은 너무 빨리 하지만 실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3, 4일 정도를 조금 더 기다려보고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 인내를 가진 다음에 확인 후 진입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정말로 기다리던가. 그리고 매수를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매수를 하고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방향도 맞았고 진입도 좋아서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이 흐르고 있다면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 차이가 납니다. 그대로 잘 붙들고 있으면 돼요. 쉽죠? 그럼 과연 쉬울까요? 그동안 온갖 단타의 유혹과 짧게 끊고 재진입하고 싶은 욕망 등 온갖 것들이 뇌를 자극할 거예요. 뇌를 자극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멀뚱멀뚱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멀뚱멀뚱 모니터만 보고 있다 뭐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멘탈 수양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빅쇼트라는 영화 보면은 마이클 캐리 주인공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막 헤드셋을 끼고 드럼을 엄청 세게 쳐요. 엄청 크게. 이게 다 멘탈 수양. 그러니까 심적인 본인만의 컨트롤 방법이죠. 이게 잘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나서 수익은 플러스 상태일 거예요. 어지간한 힙서에 휘말려도 마이너스를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고 쭉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도를 통해서 포지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이번처럼 아까 두 번째 제가 한 말 있죠. 그것처럼 신저점을 만들고 나서 50% 정도 반등한 위치에서 매도를 반복하여 포지션을 점점 키워나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자면 내가 포지션을 잡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 하지만 내 이 포지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혹은 추세가 깨지는 그 순간에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레버지를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다시 꺾고 반전할 만한 상황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지루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대가 오거나 혹은 뭐 반전이 될 만한 뉴스나 뭐 나름의 시그널로 생각하고 있었던 가격대까지 반등 등 그런 것들이 포착되면은 빠르게 포지션을 갖고 수익을 실현해 버립시다. 챕터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청산에 대한 이야기는 더 깊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추세가 살아있는데 너무 빨리 청산해버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다시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로 들어가서 다시 시장에 참여하면 돼요. 과거와 달리
요즘 시대에는 워낙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진 시장을 찾아다니고 해당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게 사실 나름 하루의 일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트레이더가 하는 일이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 생각이 옳았을 때 경우의 전략이고, 만약에 근데 내가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포지션이 생각처럼 안 가는 경우 혹은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좆됐다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뭐겠어요? 이거는 분명하죠. 너무 쉬워요. 그냥 그 손익 실현 구간에 빨간색이 뜨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 제대로 된 거면 빠르게 결과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추세를 제대로 읽었다는 전제하에 위 전략대로 매매를 실행했다면 수익이 며칠 안에 바로 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서 며칠 질질 끄고 있으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100%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보통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전략이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쉬워 보이지만은 진짜 엄청난 그 멘탈 수양이라던가 정신력이 필요하거든요. 정말로 빅쇼트 영화 아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됩니다. 이대로 꾸준히 진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근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과 평생토록 일관되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엄청난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잡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버를 하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버티지도 못하고 정리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자기께 넘어가서 악순환을 겪게 될 거고요. 신경을 안 써도 될 걸 막 스스로 막 괜히 이상하게 막 하다가 결국 이런 게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따라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어떤 거든 돈 좀 잃어보고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중에 추세를 따라야 돈을 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갈 수 있는 승자들은 단순한 이 전략을 무식하게 따릅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에 돈을 다 토하고 사라지는 패배자들은 결국 추세를 무시하거나 한결같이 저점 매수를 반복하다가 자빠집니다. 뭔가 이제 막 기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끝으로 이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전략을 운영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자기 수양뿐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신법이죠. 신법, 멘탈, 정신력 이런 거. 결국 시장에서 돈을 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시장에서 돈을 따고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건 멘탈입니다. 멘탈. 이 선물 강의는 그 멘탈을 강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막 전략이 나왔을 뿐입니다. 진입을 잘해놓고 버티는 방법은 그냥 일자구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장을 이해하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실험과 개인적인 호기심 그리고 필요없는 분석에 투입돼서 노력 같은 걸 버리지 않으면 그 대가를 족족히 치르게 될 겁니다. 또 말하지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큰 수익을 낼 게 아니라면 이 선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